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절기상 입추인 내일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는 수요일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영진의 갑질과 일탈 때문에 애꿎은 영세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전북 농가들 간의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1, 2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맛은 똑같으면서도 크기는 훨씬 작은 미니 수박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초보 운항자들의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낮 기온이 36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는 수요일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전합니다. 통에 가득 찬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자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얕은 물 위에 드러눕기도 하고 첨벙첨벙 뛰어다니며 신나게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처가가 이 근처라서 다른 가족들하고도 같이 아이들하고 쉽게 어울려서 놀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닥 분수를 갖춘 공원도 인기입니다. 쏟아지는 햇빛도 분수대 앞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찬 물줄기를 맞으며 도심 속 피서를 제대로 즐깁니다. 광안인데 할아버지 집 근처가 분수대랑 가까워가지고 시원하고 신나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휴일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밤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더위는 당분간 이어지다가 수요일 날 비가 오면서 30도 내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그치는 목요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왕이면 착한 기업의 물건을 사주고 나쁜 기업의 불매 운동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개념 소비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부 경영진의 잘못 때문에 영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피해를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의 라면 판매 코너.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라면은 오뚜기 제품입니다.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덕분입니다. 요즘에 가뚜기라고 다른 기업들이랑 다르게 후원도 많이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식료품 같은 거 구매할 때 오뚜기에 요즘에 손이 더 많이 가는 편이에요. 반면 최고 경영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업종도 많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가맹점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이 줄었어요. 그 사람 하나의 처신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수많은 가맹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해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 가맹점 6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 오너의 일탈 행위 때문에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 현상인데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의 몫입니다. 가맹점주들도 소비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소비 생활에 있어서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현재 국회에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호시기 방지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경영진의 갑질과 일탈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의 농가 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 전체의 소득을 높이면서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2015년 기준 전북 농가의 평균 소득은 3,6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소득 격차입니다. 10년 전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9.5배였지만 2015년에는 11.6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정체됐습니다. 이처럼 소득 격차가 커진 이유는 농업 생산의 규모화와 다각화, 조직화 등 그동안의 정부 정책으로 소득 집중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전체 농가의 40%를 차지하는 0.5헥타르 미만 농가는 주요 수입원인 쌀값마저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콩농사고 뭐시고 다 싸디 싸서 못 지어. 그래도 빈 땅 놓아둘 수 없던 게 그냥 짓는 거지. 따라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고령농을 위한 농업의 소득을 발굴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에 투자하는 시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기업, 농식품 육산업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농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중소농과 고령농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양극화 해소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이지만 요즘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서 크기가 부담스럽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맛은 똑같으면서도 크기는 훨씬 작은 미니 수박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비닐하우스 천정에 수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축구공이나 농구공만한 보통 수박과 달리 사과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해서 이름도 애플 수박입니다. 출하되는 애플 수박의 무게는 보통 1에서 1.5kg입니다. 일반 수박의 무게가 7, 8kg 정도니까 그것의 6분의 1 정도 수준인 셈입니다. 크기만 작을 뿐 맛이나 모양은 기존 수박과 똑같습니다. 옆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속이 노란 블랙 망고 수박도 기존 수박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일반 수박과 재배 기술은 비슷하면서도 소득은 훨씬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대 4번까지 수확을 하는데 12개, 한 주에 12개까지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수박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소득이. 진안군 북이면 농민들은 최근 가족이 줄어 수박 반 통은 그만두고 4분의 1도 부담스럽다는 소비자가 많아진 데 착안해서 이 같은 미니 수박을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작은 수박으로 해서 소가족 그 시대에 맞는 1인, 2인 가구에 맞는 그런 농산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농민들이 할 방법이다라고 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 과수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1, 2인 가구까지 빠르게 늘면서 채소는 물론 과일도 크기가 작은 품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부분 운항 경력이 적은 초보 운항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저보트 한 대가 줄에 묶인 채 끌려옵니다. 갑자기 엔진이 심한 굉음을 내며 요동을 쳐 더 이상 운항할 수 없었던 겁니다. 탑승자 3명 모두 운항 경력이 적은 초보 운항자였습니다. 출항 전에 엔진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기름 양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게 미흡했고요.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수상 레저 사고는 모두 89건. 이 가운데 초보 운항자 사고는 76건으로 전체 사고의 85%를 차지합니다. 운항 경력이 3년 미만인 초보 운전자의 경우 제대로 점검을 받지 않고 바다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연료가 떨어지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바다에 표류하는 것은 예사고 운항 도중 엔진이 멈추고 프로펠러 추진기가 빠지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충분한 연습 없이 바다로 나갔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초보 활동자들이 기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문 업체를 통해서 꼭 나가실 때는 기관 정비를 하시고 배터리도 정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전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초보자의 실수로 넘기기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안전운항과 꼼꼼한 점검이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부안 해상에서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안군 격포 사자바위 인근에서 32명이 탄 29톤급 유람선의 운항이 멈췄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보내고 민간 구조선의 도움을 받아서 유람선을 격포항으로 예인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4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13,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 15세 이상 가구원 가운데 43.5%가 연금과 적금, 보험 등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상 가구의 28%가 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원할 때 부정기적으로 오가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명칭이 통합됩니다. 전라북도는 각 시군에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와 택시 이름이 서로 달라서 이달 안에 공모를 거쳐 명칭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요응답형 버스는 콜버스와 행복버스 등으로 불리며 도내 6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고 수요응답형 택시는 모심택시와 마을택시 등으로 불리며 8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 그리고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서 차등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16.4%가 오르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된다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출이 적고 혼자 운영하는 업종과 근로자의 연령이 낮고 생계형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사 31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13명, 초등 72명, 중등 225명으로 중등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서 영양교사를 다른 해보다 10배가량이 많은 46명 선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9월 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말에 1차 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산항 유연탄 전용 보두가 5년 만에 완공돼서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모두 500억 원이 투입된 유연탄 전용 보두는 3만 톤급 한 개 선석 규모로 연간 3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그동안 육로를 통해서 유연탄을 들여왔던 관련 업체들의 물류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술집에서 처음으로 만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밤부터 내륙에는 최고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